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어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30년간 이 작은 식당을 지켜왔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요. 오늘도 시작이네. 일어나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미숙인의 밥집이라는 간판이 보여요. 30년 전 신혼 때 남편이 달아준 간판이에요. 여보, 이 간판으로 30년은 장사할 거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게 어제 같은데. 정말 30년이 지났네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양파 썰고, 국물 우려내고, 반찬 만들고. 후. 힘들지만 익숙한 일이에요. 7시쯤 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점심 장사 준비도 해야 해서 바빴어요. 오전 11시. 남편 철수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점심 먹으러 왔어? 응. 김치찌개 주고. 남편은 가끔 점심 먹으러 와요. 회사가 가까워서요. 잠깐만 기다려.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맛있어. 역시 여보가 하는 게 제일 맛있어. 그럼. 30년 했는데. 남편이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미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 먹고 갈게. 그래, 조심히 가. 남편이 나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자리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 휴대폰을. 잠깐 고민하다가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카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발신자는 예린. 예린? 누구지? 알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미리 보기가 보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오빠?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니야. 후배나 동료일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휴대폰 두고 갔어. 아, 맞다. 미안, 깜빡했어. 지금 가져다 줄까? 아니야, 괜찮아. 퇴근하고 가져갈게.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열어봐야 하나. 아니야. 남편을 믿어야지.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저녁 6시. 남편이 휴대폰을 가지러 왔어요. 미안, 깜빡하고 두고 갔네. 괜찮아. 근데, 응? 예린이가 누구야? 남편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린이? 응. 카톡 왔더라. 아, 그냥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가 오빠라고 불러.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불러.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녁에 본다고 하던데? 아,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챙겨서 나갔어요. 다녀올게. 응. 그날 밤 남편은 새벽 1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어요. 회식 어땠어? 피곤해. 먼저 잘게. 남편이 바로 잠들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린이가 누구지?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지은아. 저녁 먹었니? 응, 먹었어. 지은이는 대기업에 다니는 28살이에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혼자 살아요. 엄마 아빠는? 또 회식 나갔어. 요즘 회식 많네. 그러게. 지은이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아니야. 나중에 말할게. 무슨 말인데? 그냥. 나중에. 지은이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비밀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야. 그래. 지은이가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의 예린, 딸의 이상한 태도.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24살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여자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김치찌개를 가져다 줬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여자가 밥을 먹는 동안 계속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아마 SNS에 올리나 봐요. 30분쯤 후에 여자가 계산하러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여자가 나가는데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여자가 또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또 왔네. 어서 와. 여기 너무 맛있어서 자꾸 오게 돼요. 그래, 고마워. 오늘은 뭐 먹을래? 된장찌개요. 그 여자는 그날부터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사장님, 저 이제 단골이에요. 그렇네. 자주 와줘서 고마워. 사장님 요리가 최고예요. 우리 엄마보다 나아요. 그래. 여자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밝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그 여자가 또 왔는데 남편이 함께 들어왔어요. 여보. 깜짝 놀랐어요. 여보. 회사 후배 예린이야. 예린? 그 예린이? 안녕하세요, 사모님. 여자가 밝게 인사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 달간 제 식당에 다녔던 그 예쁜 단골이 남편의 예린이었다는 걸. 사모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제 남자친구도 여기 음식 완전 좋아해요. 남자친구라고요? 그게 제 남편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남편과 예린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여보, 예린이가 여기 음식 완전 좋아한대. 그래.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저 여기 한 달 동안 계속 왔어요.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네. 완전 단골이에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한 달 동안 제 식당을 다니면서 남편의 아내가 주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예린아, 사모님이 해주신 김치찌개 먹어봐. 네, 철수 오빠. 철수 오빠. 사모님 앞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예린아, 여기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 실수했어요. 괜찮아.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사모님, 저 철수 오빠. 아니, 박 대리님하고 회사 동기예요. 동기. 제가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대리님이 멘토예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밥을 먹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오빠,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예린이가 남편 앞에 반찬을 놓았어요. 응, 고마워. 남편도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마치 연인처럼.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사모님, 잘 먹었습니다. 그래.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설마, 설마.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예린이 데려다 주고 왔어. 데려다 줬어? 응. 늦었잖아. 위험하니까. 회사 후배를 집까지 데려다 줘.
뭐 어때? 같은 회사 사람인데. 이상했어요. 여보. 응? 예린이가 정말 그냥 후배야?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 애가 너를 오빠라고 부르던데.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다 그래. 여보, 왜 이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피곤해. 먼저 잘게.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다음 날부터 예린이는 더 자주 왔어요. 거의 매일. 사모님, 안녕하세요. 또 왔네. 네.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래. 예린이가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사모님, 혹시 딸 있으세요? 응, 있어. 몇 살이세요? 28살. 와, 저랑 비슷하네요. 저 24살이에요. 그렇구나. 사모님 딸도 저처럼 예쁘겠어요. 뭔가 비꼬는 것 같았어요. 글쎄, 저도 나중에 사모님처럼 식당 하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요리는 못해요. 사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래 했으니까. 대단하세요. 근데 예린이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좀 낡았네요. 뭐? 아,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요. 30년 됐으니까. 30년? 완전 오래됐네요. 리모델링은 안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겠네요. 예린이가 미소를 지었는데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딸 지은이가 식당에 왔어요. 엄마. 지은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지은이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데? 엄마. 아빠가. 아빠가 왜? 지은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미안해, 엄마. 나도 최근에 알았어. 누구? 회사 후배래. 24살 여대생. 예린이. 그의 이름이 예린이지? 어떻게 알았어? 여기 단골로 다녔어. 지은이가 놀랐어요. 여기. 정말? 응. 한 달 동안. 그럼 엄마도 알았구나. 막연하게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 한 달 전? 응. 우연히 아빠가 그 여자랑 있는 거 봤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이미 상처받았어. 그날 저는 식당 문을 일찍 닫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당신 앉아봐. 왜?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예린이랑 무슨 사이야?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한테 다 들었어.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당신이 예린이랑 만난다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여보, 오해야. 오해? 그냥 회사 후배일 뿐이야. 회사 후배를 새벽까지 만나. 그건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매일 연락하는 게 회사 후배.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여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나는 바람 안 피웠어. 그럼 그 애랑 무슨 사이야? 그냥 친한 후배야. 24살 여자애랑 58살 아저씨가 친하게 지내는 게 정상이야? 요즘은 그래. 남편이 소리쳤어요. 여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요즘은 회사에서 다 그렇게 지내. 나를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후배 챙겨주는 것뿐이야. 내가 봐도 이상해. 여보가 예민한 거야. 예민하다고요? 30년간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식당 운영했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그건 고마운데. 고마운데 뭐. 여보도 좀 변했으면 좋겠어. 내가 변해? 응. 좀 더. 세련되고. 세련되다고요? 나는 30년간 식당 운영하면서 세련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뭔데?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촌스럽고 무식한 식당 아줌마로 보고 있다는 걸.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좀 촌스러워. 친구들한테 엄마 소개하기 창피해. 딸한테 들은 말이 남편보다 더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엄마, 나 바빠. 꼭 와야 해. 아빠 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 알았어. 저녁 7시,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남편도 퇴근해서 왔고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 가족 회의를 하려고 불렀어. 무슨 회의?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과 예린이 일. 지은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은아, 너도 들어야 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는데? 아빠가 그 여자 만나는 거. 남편이 지은이를 봤어요. 지은아, 그건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아빠. 지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사진들이었어요. 남편과 예린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 식당에서,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이걸 어떻게? 제 친구가 봤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이건. 아빠, 변명하지 마세요.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손잡고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사진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 정말 그랬어? 여보, 그건. 손잡은 게 사실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다고요? 나도 외로웠어. 30년간 식당 일하면서. 여보는 일만 했잖아. 일만 했다고. 응.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신과 지은이 뒷바라지 하려고 일했는데. 그래도 남편한테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나는 매일 밥 차려주고, 당신 옷 빨래하고, 집안일 다 했어. 그건 아내니까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다고요?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빠 말도 맞아요. 뭐?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는 좀 촌스러워. 뭐라고? 친구들한테 엄마 소개하기 창피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엄마는 항상 식당 아줌마 같잖아요. 나는 식당 아줌마야.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 엄마들은 다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나는 식당 일 때문에. 그게 변명이에요? 다른 엄마들도 다 일하는데 예쁘게 다니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아, 나는. 그리고 엄마는 무식해요. 무식? 네. 영어도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게 또 변명이에요. 지은이가 남편을 봤어요. 아빠가 그 여자한테 끌린 이유를 알겠어요. 지은아, 그 여자는 젊고 예쁘고 공부도 잘했잖아요. 지은이가 저를 다시 봤어요. 엄마랑은 완전 반대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딸한테 들은 말이 남편한테 들은 것보다 더 아팠어요. 지은아,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부탁한 적 없어요. 뭐? 엄마가 식당 한 건 엄마 선택이에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나는, 엄마, 이제 좀 인정하세요.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지은아,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지은이를 말렸어요. 지은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빠는 왜요? 그 여자 만나면서. 그건. 아빠도 이제 솔직해지세요. 엄마랑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혼?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도 생각을 좀 해봤어. 무슨 생각?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지쳤어. 지쳤다고? 응. 30년간 여보는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뭔데? 항상 식당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 없고 나는 생계를 위해서. 그래,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고 싶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린이를 만난 거야? 응.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하면 여보가 이해해줬을 것 같아? 당연히 이해 못하죠. 당신, 정말 이혼하고 싶어?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래.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30년. 30년이 뭐였을까요? 남편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딸을 키우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촌스럽고 무식한 식당 아줌마. 그게 제 정체였나요? 하지만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나는 무능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저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미숙 씨, 왜 호텔 그만뒀어요? 당신은 천재 요리사였는데. 30년 전 동료가 우연히 식당에 와서 한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손님들이 왔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음식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무능할까? 아니에요. 저는 요리를 잘해요. 아주 잘해요. 사실, 저한테는 비밀이 있어요. 30년 전 결혼하기 전에 저는 5성급 호텔의 요리사였어요. 프렌치, 이탈리안, 일식 다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제 별명은 천재 요리사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남편이 원했거든요. 여보, 호텔 일은 너무 힘들잖아. 우리 작은 식당이나 하자. 하지만 나는 호텔 일이 좋은데. 가정주부가 밤늦게까지 일하면 안 되지. 애기도 낳아야 하고. 그렇게 호텔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고급 요리 대신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제 실력의 10%도 안 되는 음식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았어요. 30년간.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민수 선배. 미숙 씨. 30년 전 함께 호텔에서 일했던 동료였어요. 선배,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미숙이네 밥집이라는 간판을 봤어. 혹시 싶어서 들어왔는데. 민수 선배가 식당을 둘러봤어요. 미숙 씨, 여기서 식당하고 있었어? 네. 30년 됐어요. 30년?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 씨, 왜 호텔 그만뒀어? 당신은 천재 요리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네. 남편이 가정주부가 호텔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선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 씨 재능이 아까운데. 괜찮아요. 나는 행복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가끔 후회했거든요. 미숙 씨, 지금도 고급 요리할 수 있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네. 내가 먹어볼게. 30년 전 실력이 남아있는지. 선배가 웃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평범한 재료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좋은 요리사는 어떤 재료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30분 후 요리를 완성했어요. 프렌치 스타일의 생선 요리였어요. 선배, 드세요. 선배가 한 입 먹어봤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미숙 씨, 이거 어때요? 완벽해. 30년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 정말요? 응. 이 정도 실력이면.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숙 씨, 혹시 관심 있어? 뭐요? 다음 달에 대한민국 요리대회가 열려. 상금이 1억이야. 요리대회. 나는 참가해봐. 미숙 씨 실력이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30년간 고급 요리를 안 했는데. 방금 만든 거 봤잖아. 실력은 그대로야. 선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이제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줘. 숨기지 말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응. 잘 생각해봐. 그리고 참가하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선배가 명함을 줬어요. 나 지금 요리 학원 운영해. 언제든지 연락해. 선배가 나가고 나서 명함을 내려다 봤어요. 대한민국 요리대회. 저도 참가할 수 있을까? 30년간 숨겨뒀던 실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또 예린이를 만나러 간 거겠죠.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30년간 식당 아줌마로 살았지만 원래는 천재 요리사였어요. 그 실력을 이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남편한테, 딸한테,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촌스럽고 무식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수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선배, 저예요. 미숙이요. 미숙 씨. 무슨 일이야? 요리대회. 참가할래요. 정말? 네. 제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오늘 학원으로 와. 그날부터 저는 비밀 연습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밤에는 선배 학원에서 고급 요리를 연습했어요. 미숙 씨, 이 소스는 좀 더 진하게. 네, 알겠어요. 그리고 플레이팅은 이렇게. 와, 예쁘네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고급 요리.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 실력이 돌아왔어요. 미숙 씨 완벽해. 이 정도면 우승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자신감 가져. 하지만 가족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남편과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린이가 또 식당에 왔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김치찌개를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예린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저 다음 주에 철수 오빠랑 여행 가요. 뭐? 오빠가 저 데리고 제주도 가자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사모님도 알죠? 오빠가 저 좋아한다는 거. 우리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예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사모님, 이혼 서류 빨리 써주세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사모님, 이혼 서류 빨리 써주세요. 철수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있던 30년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예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도 이해하시죠? 오빠는 이제 저를 사랑해요. 사모님은 늙고 촌스럽잖아요. 오빠한테 매력 없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만 나가. 네. 나가라고 했어.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사모님, 왜 그래요? 당장 나가지 못해? 예린이가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 화났어요? 30년간 참았어.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뭘 참았는데요? 제가 천천히 예린이에게 다가갔어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참았어. 무슨 소리예요? 내 실력을 숨기고 내 꿈을 포기하고 식당 아줌마로 살았어. 그게 무슨. 하지만 이제 보여줄 거야. 진짜 내가 누군지. 예린이가 비웃었어요. 사모님이 뭔데요? 그냥 식당 아줌마잖아요. 식당 아줌마. 웃음이 나왔어요.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알죠? 촌스러운 식당. 제가 예린이 말을 끊었어요. 나는 30년 전에 5성급 호텔 요리사였어. 네. 천재 요리사라고 불렸지. 프렌치, 이탈리안, 일식. 다 할 수 있어. 예린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짓말. 거짓말. 곧 알게 될 거야. 뭘 알게 돼요? 다음 주 대한민국 요리대회 있잖아. 요리대회. 나도 참가해. 그리고 우승할 거야. 예린이가 비웃었어요. 사모님이 우승? 말도 안 돼요. 두고 봐. 사모님 같은 식당 아줌마가 무슨 요리 대회를 이겨요? 제가 예린이를 똑바로 봤어요. 내가 우승하면 어떻게 할래? 우승하면요? 응. 예린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승하면 제가 오빠 포기할게요. 정말? 네. 하지만 지면 사모님이 이혼 서류 써주세요. 좋아. 약속해. 예린이가 웃었어요. 기대할게요. 근데 안 될 거예요. 예린이가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꼭 이길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당신 예린이랑 제주도 간다며. 남편이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예린이가 나한테 자랑했어. 미수가. 언제 가는데? 다음 주. 다음 주면 요리대회 있는 날이네. 요리대회. 남편이 어리둥절해했어요. 나도 참가해. 내가. 응. 그리고 우승할 거야. 남편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여보, 내가 무슨 요리 대회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여보는 식당 음식만 해왔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요리 대회는 고급 요리를 하는데 여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어떻게? 나는 원래 5성급 호텔 요리사였어. 남편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건 알지. 근데 그게 30년 전이잖아. 실력은 그대로야. 30년간 안 했는데? 매일 연습하고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창피. 응. 여보 나이에 요리대회 나가면 사람들이 웃을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냥 식당이나 잘하자. 그게 여보한테 맞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30년간 쭉. 나 꼭 우승할 거야. 여보. 그리고 당신한테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여보가 뭔데? 곧 알게 될 거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해봐. 근데 질 거야. 두고 봐.
다음 날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 시간 있니? 왜요? 요리 대회 있어. 엄마가 참가해. 네? 엄마가. 응. 지은이가 한참 웃었어요. 하하. 엄마,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엄마가 무슨 요리 대회를. 나도 실력 있어. 엄마는 그냥 식당 음식만. 또 식당 음식이라고 하네요. 지은아, 엄마가 원래 호텔 요리사였어. 알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실력은 그대로야. 30년 전 실력으로 지금 대회를 이겨요?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해요. 나는 안 창피해. 근데 나는 창피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대회 나가서 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안 져.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미 충분히 창피한데. 뭐가 창피한데? 식당 아줌마인 것도 창피한데. 이제 요리 대회까지.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아. 엄마, 나는 안 갈 거예요. 차라리 아빠 여행이나 따라갈래요. 아빠 여행? 네. 아빠가 제주도 간다며 저도 같이 가래요. 예린이랑? 네. 셋이서 가기로 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너도 아빠 편이구나.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현실을 모르니까. 현실? 네. 엄마는 이제 늙었어요. 요리 대회 같은 거 할 나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딸도 모두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민수 선배 학원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미숙 씨 완벽해. 이 정도면 충분히 우승해. 정말요? 응. 자신감 가져. 고마워요, 선배. 미숙 씨, 하나 물어봐도 돼?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웃었어요. 네. 제가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무능? 남편과 딸이 저를 그렇게 봐요. 선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숙 씨는 천재야. 무능하지 않아.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한테 직접 보여줘야 해요. 꼭 우승해. 그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 그럴게요.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드디어 요리대회 날이 됐어요. 일요일 아침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손이 떨렸지만 설렜어요. 30년 만에 다시 보여주는 제 실력. 대회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가자들도 관중들도. 55번 강미숙 씨. 네. 제 번호가 불렸어요. 요리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엄마, 창피해요. 제발 그만하고 들어가요. 대회장에 온 딸이 제게 속삭였어요. 대회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참가자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딸 지은이었어요. 지은아? 엄마. 내가 왜? 엄마 말리려고 왔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가요. 왜? 창피해요. 제발 그만하고 들어가요. 나는 안 창피해. 엄마는 안 창피해도 나는 창피해요. 지은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에서 다 쳐다봐요. 저 나이에 무슨 대회를 나와라고 수군거려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내 엄마인데. 미안해. 하지만 나는 할 거야. 지은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이건 고집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자존심이야. 지은이가 비웃었어요. 자존심? 식당 아줌마가 무슨 자존심?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지은아, 나도 사람이야.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요.
지은이가 주변을 가리켰어요. 다른 참가자들 봐요. 다 젊고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20대, 30대 젊은 요리사들. 그들 사이에서 55세인 저는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내 실력을 보여줄 거야. 실력? 30년 전 실력? 아직도 남아있어.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우리 집안 창피만 시키지 말고.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참가자 여러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나 가봐야 해. 엄마. 지은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요.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지은아. 나는 할 거야. 무대로 나갔어요. 조명이 환하게 비쳤어요. 관중석이 보였어요. 수백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남편과 예린이가 보였어요. 둘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예린이와 함께 저를 보러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망신당하는 걸 보러 왔겠죠. 예린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어요.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프렌치 코스 요리입니다.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시작.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관중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나이가 몇이야? 55살이래. 우와, 저 나이에 대회를 나와? 아마 떨어질 거야. 그 소리들이 제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집중했어요. 30년간 숨겨뒀던 실력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칼질을 시작했어요. 야채를 썰고 생선을 손질하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움직임을. 주변 참가자들이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저 아줌마 칼질 좀 봐. 프로 같은데? 진짜네. 손놀림이 장난 아니야. 1시간이 지났어요. 요리가 거의 완성됐어요. 플레이팅을 시작했어요. 접시 위에 예쁘게 음식을 올렸어요. 마치 예술 작품처럼. 시간 종료.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요리를 제출했어요. 심사가 시작됐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명씩 요리를 맛봤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55번 강미숙 씨 요리입니다. 심사위원 3명이 제 요리를 봤어요. 오, 플레이팅이 훌륭한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완벽합니다. 소스의 균형이 환상적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미숙 씨,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30년 전에 5성급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호텔? 네. 하지만 결혼하고 식당을 운영했어요. 30년간 식당만? 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력이 대단합니다. 30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심사가 끝났어요. 결과 발표까지 30분. 그 사이 휴식 시간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과 예린이가 복도에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요리 괜찮더라. 고마워. 예린이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사모님, 아직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그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알아. 예린이가 남편 팔짱을 꼈어요. 오빠, 우리 갈까요? 구경 다 했잖아요. 그래. 남편이 저를 보지도 않고 가려고 했어요. 여보. 응? 예린이랑 정말 결혼할 거야?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미안해. 나는 이제 뭐? 예린이를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은 뭐였는데?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예린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이제 놓아주세요. 오빠는 이제 제 거예요. 내 거? 네.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예린이가 남편 볼에 뽀뽀했어요. 제 앞에서. 사모님도 새 출발하세요. 55살이면 아직 젊잖아요. 예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봤어요. 30년 함께한 남편이 24살 여자애와 손잡고 가는 모습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닦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결과 발표 시간이 됐어요. 다시 무대로 나갔어요. 심사위원이 말했어요. 자,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3등은, 2등은 제 번호가 불리지 않았어요. 혹시 떨어진 걸까? 그리고 1등은 심사위원이 잠시 멈췄어요. 55번 강미숙 씨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1등?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어요.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상금과 트로피를 받았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관중석을 봤어요. 남편과 예린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지은이도 멀리서 봤어요.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30년간 저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식당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천재 요리사였어요.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가족은 저를 무시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이 상을 받으며 말하고 싶어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고. 촌스럽지 않다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강미숙, 강미숙. 그날 저는 우승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가치. 미숙 씨, 우리 호텔 총주방장으로 오실래요? 연봉은 2억입니다. 우승 후 제게 온 제안이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트로피와 상금 1억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거실 탁자에 트로피를 올려놨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식당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손님들이 왔어요.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네. 요리대회 우승하신 거요. 아, 대박이에요. 우리 동네에 이런 대단한 분이 계셨다니.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사장님 사인해주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하루 만에 유명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신라호텔 총지배인입니다. 신라호텔? 네. 어제 대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남자가 명함을 줬어요. 저희 호텔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1. 네. 총주방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총주방장. 연봉은 2억입니다. 2억이라고요? 그리고 숙소도 제공해 드립니다. 생각해 볼게요. 연락 주세요. 꼭 모셔가고 싶습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신라호텔 총주방장. 30년 전에 꿈꿨던 자리. 이제 제게 온 기회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남편이 거실 탁자에 트로피를 봤어요. 우승했구나. 응. 축하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여보, 나 말하지 마. 알아. 뭘? 당신이 예린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 남편이 놀랐어요.
어떻게? 어제 들었어. 당신이 예린이를 사랑한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지 마. 나도 결정했어. 뭘? 이혼하자.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정말? 응. 30년으로 충분해. 여보. 나도 새 출발할 거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재산 분할은? 돈 이야기네요. 걱정 마. 당신 줄 거 없어. 네? 이 집은 내 명이야. 식당도 내 명이고.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당신이 번 돈은 다 썼어. 지은이 학비, 생활비. 남편이 당황했어요. 그럼 나는 당신 급여 통장에 있는 돈만 가져가.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여보, 너무하잖아. 내가 너무해. 30년간 바람핀 사람이. 나는 나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린이한테 가. 여보,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거야. 서명해.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사유가 뭔가요? 남편의 불륜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남편과 예린이가 함께 있는 사진들.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 집과 식당은 제 명의예요. 나눌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야. 응. 요리대회 우승 축하해. 고마워.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무시했어.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와서 말하네요. 엄마, 나 아빠 편 들어서 미안해. 응. 엄마 편으로 바꿀게. 제가 웃었어요. 편? 응. 나 엄마 편이야. 지은아, 너무 늦었어. 엄마. 나는 이제 당신들 필요 없어. 무슨 소리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엄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강미숙이야. 누구 엄마도 누구 아내도 아니야.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시원했어요. 일주일 후 예린이가 식당에 왔어요. 사모님. 뭐? 예린이 표정이 창백했어요. 약속 지킬게요. 약속? 우승하면 오빠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 네. 저 포기할게요. 예린이가 울먹였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구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늦었어. 사모님. 나가. 보기 싫어. 예린이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신라 호텔 총 지배인한테 전화했어요. 총 주방장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식당 이름으로 호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미숙 셰프 레스토랑으로 하죠. 그리고 언론 인터뷰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후 제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30년 꿈을 숨기고 산 천재 요리사. 식당 아줌마에서 5성급 호텔 총 주방장으로. 기사가 엄청 퍼졌어요. TV 인터뷰도 했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를 촌스럽다고 무시했죠. 이제 저는 제 꿈을 찾았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시청률이 높았대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대단한 여성입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딸은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거 맞아? 딸도 엄마 무시했대? 가족이 왜 그랬대? 남편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박 대리가 천재 요리사 아내를 무시했대. 24살 여자애랑 바람 피웠대.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딸도 회사에서 눈치를 받았대요. 지은 씨 엄마가 유명한 셰프래. 근데 엄마 무시했다며.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미숙 셰프님, 미슐랭 1스타 받으셨어요. 1년 후, 제 레스토랑이 받은 소식이었어요. 신라 호텔 총주방장이 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제 레스토랑 미숙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예약이 3개월 후까지 꽉 찼습니다. 정말요? 네. 모두 셰프님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감사했어요. 30년 숨겼던 실력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어서. 어느 날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민수 선배가 왔어요. 미숙 씨 축하해. 뭘요? 미슐랭 1스타 받았잖아. 아, 대단해. 1년 만에. 선배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야. 선배가 웃었어요. 30년 전에 내가 말했잖아. 너는 천재라고. 기억나요? 그때 결혼하지 말고 요리에 집중했으면. 괜찮아요. 이제라도 시작했으니까. 55세의 새로운 시작 멋있어. 정말 멋있는 시작이었어요. 이혼도 완료됐어요. 남편은 예린이와 결혼했대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린이가 돈만 쓰고 일은 안 한대. 남편이 생활비 못 벌어서 싸운대. 옥순이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순떡아, 후회하지 않아? 뭘? 이혼한 거. 전혀. 오히려 시원해. 정말? 응. 30년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딸 지은이는 가끔 연락했어요. 엄마, 나야. 응.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래. 만날 수 있을까? 글쎄. 제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해줘.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기다릴게. 지은이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손님이 왔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미숙 씨? 네. 나야. 기억 안 나? 자세히 보니. 준호? 30년 전 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맞아. 나야. 와. 오랜만이다. 응. 30년 만이지. 준호가 앉았어요. 신문에서 봤어. 내가 여기 총주방장이라고. 응. 대단해. 나는 포기했는데. 포기. 응. 나도 결혼하고 꿈 포기했어. 그랬구나. 근데 너는 다시 시작했네. 우연히 기회가 와서. 준호가 웃었어요. 미수가 혹시. 응. 나랑 커피 한잔 할래? 순간 설렜어요. 좋아. 그날부터 준호와 자주 만났어요. 미수가, 너 정말 멋있어. 뭐가? 5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해냈잖아. 응.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응. 요리를. 그리고 너랑 함께. 제 심장이 뛰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설렘. 6개월 후 준호와 함께 새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미숙앤드 준호. 이름 괜찮아? 완벽해. 두 사람의 레스토랑.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미숙 셰프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딸 지은이가 왔어요. 엄마. 지은아. 축하해. 고마워. 지은이가 꽃다발을 줬어요. 엄마, 나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알았구나.
응. 그리고 자랑스러워.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를 닮고 싶어. 정말? 응. 나도 내 꿈을 찾고 싶어.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할 수 있어. 엄마처럼? 응.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그날 밤 레스토랑이 끝나고 준호와 와인을 마셨어요. 미수가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준호가 웃었어요. 55세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멋있지? 완전 멋있어.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0년간 식당 아줌마로 살았어요. 촌스럽고 무식하다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5성급 호텔 총주방장, 미슐랭 스타 셰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여자. 준호야. 응, 고마워. 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서. 당연하지. 너는 멋진 사람이야.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후 TV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55세 새로운 도전, 강미숙 셰프. 인터뷰에서 물어봤어요. 셰프님, 후회 없으세요? 뭘요? 30년을 늦게 시작한 거요. 저는 웃었어요. 전혀요. 왜요? 30년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어떤 의미죠? 30년간 식당을 하며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아, 그 경험이 제 요리를 더 깊게 만들었어요. 진심이었어요.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네. 55세에도 65세에도 꿈을 꿀 수 있어요. 용기 있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누가 뭐래도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대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55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네요. 강미숙 셰프님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게 가장 뿌듯했어요. 어느 날 옛날 식당을 지나갔어요. 미숙이네 밥집. 간판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지? 준호가 물었어요. 응. 30년 일했으니까. 후회돼? 아니. 이제는 새로운 곳이 있잖아. 손을 잡고 걸었어요. 55세 강미숙의 새로운 시작. 촌스러운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멋진 셰프로서의 인생. 정말 행복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제 가치를 찾은 거였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어요.